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문의하는 사항 중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면책 불허가입니다. 파산을 신청했는데 파산만 되고 면책이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파산 신청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하기에 면책 불허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많이 면책 불허가 되는 사유에 대하여 4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류나 가압류를 피하려고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것을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것을 재산 은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재산 은닉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파산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가족이나 지인한테 명의를 넘기면 안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많은 사례 중 특히 보험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계약자 명의가 바뀌면 보험 해약 환급금이라는 돈이 바로 바뀐 계약자 명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 은닉이 됩니다. 자신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재산 은닉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은 계약자 명의 변경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재산 은닉 행위로 면책 불허가한 사유로는 채무자가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개업한 후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처의 명의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온 행위, 채무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 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항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의 인척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 파산 신청 1개월 전 보험 계약자 명의를 동생 명의로 변경한 행위, 파산 신청 1개월 전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을 동생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해 그 매각 대금 5억 원을 동서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례,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금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두 번째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 법원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을 이야기 안 한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재산이나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나중에 밝혀지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허위의 진술로 면책 불허가 한 사례로는 900만 원 상당의 토지 보유 사실을 재산 목록에 없음으로 기재한 경우, 5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재산 목록에 없다고 기재한 경우,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710만 원의 임금 채권과 7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에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도박과 낭비로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빚을 지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도박으로 빚을 진 사람들은 개인 파산을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 상담 사례를 보면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과 도박으로 재산을 날린 분들입니다. 만약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빚을 진 분들은 개인 파산 후 면책 불허가가 나올 수 있으므로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도박과 낭비로 인한 면책 불허가 사례로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중 유흥주점, 고급 음식점 등 이런 곳에서 발생한 채무가 2,5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그 기간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면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근속기간이 길지 않고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여 6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낭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판례로는 4억 원을 횡령하여 그중 3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그 외에도 9천만 원의 채무 중 8천만 원의 채무가 주식 투자 등 손실로 인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서 개인 회생 신청할 자격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면책 불허가가 나올 수 있는 개인 파산을 해야 합니다. 도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 불허가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재량 면책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면책 불허가 사유는 법원에서 자료 요구나 설명 요청을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파산관계인이나 법원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하여도 채무자가 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허가면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면책 불허가가 되는 가장 많은 사유가 바로 이 설명 의무 위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관계인이 현재 배우자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산 직전에 대출받은 돈은 어디에 썼는지와 같은 사실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알게 될 때까지 계속 보정명령을 통하여 물어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대로 답을 못하고 협조도 안 하면 결국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를 받게 됩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면책 불허가한 사례로는 실소유자가 채무자로 의심되는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설명을 계속적으로 회피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 신청에 임박하여 가족 및 친지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그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회피한 경우, 직업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채무자 자녀의 명의로 1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에 발견되어 취득자금의 출처 및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안에서 불응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과 파산관계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산 후 면책 불허가를 받는 유형과 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면책 불허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